그린 강은 어떤 집안의 정록생명 유전 가계도 그다음에 나는 구성원 8의 핵경 분석 결과를 나타낸 건데 구성원 1에서 7의 경우 모두 정상이고 이거는 사실 이제 비분리 문제니까 사실은 굳이 지금 수준에 지금 단계에서는 안 풀어도 되긴 하는데 비분리라는 거를 간단하게만 그러면 설명을 해주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비분리 개념은 우리가 자 감수 분열에서 감수 분열은 크게 분열이 두 단계가 있죠. 그래서 1분열이랑 2분열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부르는 거 기억하지? 1분열에서 뭐가 분리되지? 2분열에서는? 미안해. 1분열에서 분리되는 게 상동 염색체죠. 그쵸?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2분열에서 이제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해두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비분리는 말 그대로 요 분리나 요 분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동염색체가 원래 감수 분열에서 원래 처음에 이렇게 상동염색체가 있었을 때 이런 애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이런 상태겠지. 염색 분체가 2배가 되지 않은 상태겠지. 이게 G1기의 상태죠. 하나의 DNA가 하나의 염색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 근데 이게 이제 S기를 거쳐서 G2기가 되면은 복제가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염색 분체가 이렇게 2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게 1분열 때 요 상동염색체랑 요 상동염색체가 분리돼서 요렇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염색 분체가 2분열 때 분리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근데 만약에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볼까? 그럼 어떻게 돼? 원래 이렇게 쪼개져야 되는데 만약에 분리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이 세포가 그대로 여기서는 똑같이 상동염색체가 한 쌍이 이렇게 있을 텐데 얘가 아예 한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여기에는 없는 거야. 원래는 하나씩 나눠줘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한쪽으로 상동염색체가 다 들어가는 경우 이런 비분리도 있을 거고 2분열에서는 마찬가지. 여기까지는 분리를 잘했어. 여기까지는 분리를 잘했는데 여기서 염색 분체가 쪼개져야 되는데 미처 쪼개지지 못하고 한쪽으로 다 몰려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쵸? 이런 거를 이제 비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개념은 일단은 감수분열 개념에서부터 잘 출발을 해야 하고 그리고 각각이 어떠한 특징 1분열 비분리가 되면 어떠한 특징이 일어나는지 2분열 비분리가 되면 어떠한 특징이 일어나는지를 따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5회차 다음 주에 이제 간단하게 끝부분, 수업 끝부분에 다룰 예정이고 이건 2학기 넘어가서 또 계속해서 다룰 거야. 왜냐면 이건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결국 유전 파트에서 비분리가 따로 분리돼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야. 가계도 문제, DNA 상대량 문제에다가 비분리가 조건으로 추가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지금 세포 분열이라는 단어 배웠고 감수 분열이라는 단어 배웠고 그 다음에 가계도라는 단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별개로 딱 등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디든지 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요. 그래서 얘를 알고 있어야 실제로 내신에서의 킬러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3점짜리 중에서도 3점짜리 오리지널 3점짜리 킬러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다룰 거긴 하니까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분리는 이 감수 분열에서 일어나야 되는 분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상태구나.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상태구나까지만 기억을 먼저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네. 그렇게 일단 짚고 넘어가자. 그러면 만약에 1분열에서 분리가 어차피 잘 안 되면 다 2분열 할 때는 어떤 게 분리되는 거예요? 자, 질문했으니까 그래도 얘기해주면은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되면은 원래 이게 하나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하나하나 존재하잖아. 이렇게 두 개가 아예 같이 존재하잖아. 그치? 그 다음 분리는 그냥 정상적으로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해요. 보통 비분리는 1분열이든 2분열이든 한 번만 일어났다 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2분열에서의 대상은 뭐야? 분리 대상이 염색 분체잖아. 그치? 그럼 염색 분체니까 얘랑 얘가 분리되고 얘랑 얘가 분리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분열이 그 끝까지 이루어진다면 마찬가지로 삼각 염색체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요 염색분체 하나, 요 염색분체 하나가 되는 거야. 그림으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하나를 연두색으로 하고 하나를 하얀색으로 그린다면은 이렇게 이제 비분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요 초록색 염색체에서 염색분체 하나, 하얀색 염색체에서 염색분체 하나 이런 식으로 분리돼서 결국 딸세포에서도 역시나 염색체가 하나 더 추가되는 형태로 쪼개지게 돼요. 그게 이제 1분열 비분리가 됐을 때 나타나는 생기세포 이렇게 되는데 요것도 2분열이랑 조금 차이는 있어. 왜냐면 2분열에서는 요게 분리가 안 되는 거니까 똑같은 애가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 색깔이 똑같은 애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 그거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쫙 써서 보고 나야지 좀 더 눈에 보일 텐데 어쨌든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세포도 2분열에서는 그대로 원래대로 염색분체가 잘 분리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통 그렇게 문제를 풀어요. 둘 다 일어났다고 하진 않아. 오케이? 자, 그러면 가보자. 일단은 그리고 너네가 이 유전 단원에서 책에서 교과서 같은 데서 이제 아마 만나게 될 텐데 교과서에서 주로 언급하는 아예 특별하게 유전병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 있지. 대표적인 게 정록생맹, 혈우병, 그 다음에 가끔씩 뭐 에드워드 주문금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일단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정록생맹이랑 혈우병이야. 정록생맹은 선생님이 X염색체 열성 유전의 대표적이라고 얘기했었고 X염색체 우성 유전의 대표는 혈우병 이렇게 연결을 했었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처럼 정록생맹 이렇게 딱 줘버리잖아? 그러면 그냥 얘는 X염색체의 열성 유전이다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혈우병이라는 거를 줄 수도 있어. 그렇게 이름을 딱 하게 되면은 얘는 X염색체 우성 유전이구나 이렇게 놓고 그냥 풀어도 돼요. 문제 원래는 가계도를 보고서 우리가 분석하는 걸 지난 시간에 했었어. 원래는 그랬는데 얘네들만큼은 그런 단계 거치지 않고 바로 해도 괜찮다. 심지어 실제로 그런 걸 요구하는 문제들을 내요. 가계도 상에서 이게 X염색체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안 주고 그냥 정록생맹 줘놓고서는 X염색체 열성이라고 생각하도록 문제를 풀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이런 이름 정도는 특별하게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문제상에서 그냥 개념을 바꾸는 경우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욕을 먹을 여자가 있기 때문에 보통 선생님들이 안 바꾸죠. 정록생명이라 해놓고 X염색체 우성이라고 문제를 풀게 만들면 그러면은 거기서 반드시 그게 들어와요. 그 클레임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 보통 선생님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뭐 유전병 가 이렇게 내는 거지. 유전병 나 이렇게 내는 거지. 자, 요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이거 우리 레벨 1에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유전 문제 풀 때 더 적용하는 스텝 3가지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거 3가지를 적용을 해도 사실은 정록생명이 X염색체 열성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올 거거든.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볼까? 첫 번째로 우리가 유전 문제, 가계도 분석 문제에서 해야 하는 순서 이렇게는 해야지 내가 손도 못 대고 못 푸는 문제가 안 나온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던 거지. 첫 번째로 하는 게 바로 우성 열성 결정하는 거죠. 선생님이 직관적 정보라는 말로 표현을 했었는데 뭐였어? 부모의 형질이 동일한 경우. 형질이 동일한데 근데 자손에서는 다른 형질이 표현형이 정확히 말하면 다른 표현형이 나왔어. 이런 경우에 알 수 있는 거 부모의 표현형. 부모 표현형이 우성이다. 0이 우성이고 그 다음에 자손의 표현형이 열성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또 하나 부모는 뭐가 됐든 간에 뭐 상염색체인지 X염색체인지는 결정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이형적합이다. 열성과 우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자기가 우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우성 표현형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 안에 열성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열성을 나타내는 자손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부모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이형적합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 우성과 열성을 다 하나씩 가져야 된다. 이렇게 3가지를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경우인 거지. 얘네 둘 보면 알 수 있죠. 여기서 부모가 분명히 표현형이 정상으로 일치하죠. 일치하는데 자손에서는 부모의 표현형이 아닌 다른 표현형이 나왔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뭐야? 알 수 있는 게 뭐야? 바로 여기서 부모의 표현형이 정상이잖아. 아, 정상이 우성의 표현형이구나. 그리고 유전병이 열성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대립 유전자 종류를 주지는 않았지만 A 뭐 이런 거 주지 않았지만 정록 생명이니까 그냥 너네가 적으면은 이걸 라지 A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스몰 A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아, 라지 A는 정상. 정록 생명이 아니라 정상을 나타내는 유전자고 스몰 A는 열성을 나타내는 유전자구나. 이게 첫 번째로 가계도 분석에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X 우성이냐 열성이냐를 검증해주는 단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키워드를 뭐로 얘기했냐면은 열성 여자를 반드시 확인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 기억나야 돼. 그래서 여기서 잠깐 한 번만 더 언급하자면 상형색체 우성, X형색체 열성 이런 식으로 우성 열성을 붙이는 기준이 뭐라고 했어? 유전병이 기준이야. 유전병이 나타나는 게 우성 유전자에서 나타나면은 우성 유전 이렇게 부르는 거고, 유전병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열성 유전자일 거야? 그러면 열성 유전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정록생명은 열성 대립 유전자에서 유전병이 나타나기 때문에 열성 유전 이렇게 부르는 거고, X형 색체 위에 존재하니까 통으로 불러서 X형 색체 열성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돼? 우성 유전자의 형질이 유전병이면 걔는 우성 유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왜 열성 여자라고 얘기를 했느냐? 만약에 내가 X 우성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어떤 유전 현상이 X 우성 유전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우성의 표현형이 유전병인 거니까 이때의 열성 여자는 누구야? 어떤 표현형이야? 정상 표현형이란 말이야. 정상 표현형을 가진 여자에 누구를 본다고? 열성 여자의 위아래 남자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했는데, 위아래 남자라고 한 이유는 가계도 상에서 직관적으로 윗세대, 아랫세대를 보라는 뜻이니까, 달리 말하면 아버지랑 아들이지. 넌 이해 못해도 돼. 자, 아버지랑 아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만약에 어떤 유전 현상이 X 우성이라고 생각을 할 거라면 정상 표현형을 가진 여자를 딱 집었을 때 걔의 아빠도 정상, 아들도 정상이 나와야 돼. 만약에 정상 여자를 하나를 찍었는데 아빠가 걸렸거나 아들이 걸렸어? 그러면 X 우성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목표는 뭐다? 소거를 하는 게 중요하다. 소거. X 우성이야, X 열성이야 라고 결정할 수는 없어. 유전 문제 풀이 자체가 뭐뭐가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경우보다 얘는 최소한 안 돼 하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 애초에 유전 풀이가 좀 그래.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분명하게 딱 안 나오니까. 근데 어쩔 수 없지. 다 그렇게 가야지. 왜냐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유전은. 그래서 하나를 검증하면서 얘는 안 되는구나. 얘도 안 되네. 아, 그럼 얘밖에 안 되겠구나. 보통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그게 제일 확실하다. 왜냐면 맞는 경우는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 있지만, 왜냐면 내가 100개가 맞다고 해도 하나가 안 맞으면 아닌 거잖아. 과학적으로나 수학적으로나. 맞아? 내가 100개의 참이되는 예시를 찾아도 하나의 거짓되는 예시, 그걸 우리가 발례라고 하지. 발례를 찾는 순간 어때? 그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모든 애에 대해서 맞다라는 걸 찾을 확률보다 단 하나의 발례를 찾을 확률이 훨씬 높잖아. 그게 훨씬 쉽고. 그래서 유전에서 아닌 거를 먼저 찾아내라는 거야, 자꾸만. 맞는 걸 찾아내기에는 오래 걸리니까 일단 아닌 거 제거하자고. 그러면 남는 게 맞는 거겠지. 이게 더 확실하다고, 유전에서. 오케이? 그래서 열성 여자가 정상이니까 정상 여자를 봤을 때 아빠나 아들도 정상이어야 된다. 만약에 아니면 X 우성은 아닌 거야. 이렇게 풀면 되고, 만약에 X 열성이라고 가정을 했어? 그러면은 열성 여자가 누가 되는 거냐면 이번에는 표현형을 나타내는, 유전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유전병을 가진 여자를 딱 찍고
걔 아빠랑 아들 봤을 때 다 유전병에 걸려 있다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유전병에 걸려 있다면 X 열성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단 여기서도 다시 말하지만 X 열성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X 열성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되게 애매한 표현이지만 그게 맞아. 오케이? 그래서 모순이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만약에 정상여자 찍었는데 아빠가 걸렸어. 그게 사실 깔끔하지. 아, X 우성은 안 되는구나 하고 딱 지울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지울 수 있는 거는 빠르게 지우고 시작하려는 거야. 내가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까지도 따지지는 말자. 이게 바로 이번 단계를 하는 이유야. 알겠어? 만약에 X 우성도 안 돼, X 열성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상용질투를 가야지. 이해될까요? 안 되는 사람 없어? 윤서 됐어? 어렵지?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고 그대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왜냐면은 말로만 들으면 잘 감이 안 와. 실제로 문제 적용을 해보는 게 자꾸 필요해.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선생님 계속 그렇게 레벨 2에서 2 문제도 결국 이런 식으로 접근이 시작되거든. 그런 접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선생님이 직접 보여주려고 오늘 시간을 또 따로 편성을 한 거니까 오늘 주제는 그런 거니까 같이 들으면 될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까지 끝났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라고? 더 이상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자료를 이용해라. 자료라는 거는 뭐다? 가계도 이외의 것들. 이따가 레벨 2도 똑같고 분명히 보게 될 텐데 보통 주어지는 게 DNA 상대량 아니면은 누구는 도형 접합이네, 누구는 표현형이 어떻네 이런 식의 이제 뭐 아니면 얘랑 자손을 만들면은 얘랑 얘 사이에 좀 자손이 생기면 무조건 이런 유전병이 나오네, 뭐 어떤 형질 이런 식으로 아무튼 자료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줄 거야. 그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다. 여기 거를 해놔야 이 자료를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의 형질이 똑같았으니까 정상 표현형 T 우성이고 자손에서 나온 유전병 표현형이 열성이다. 1단계에서 적용이 될 거고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갔을 때 열성, 우성 나왔잖아. 그치? 유전병이 열성이라는 걸 확인을 했으면 2단계에서 생략할 수 있는 단계가 하나 있는 게 뭐냐? X 우성을 따질 필요가 없어. 왜? 애초에 얘는 우성 유전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는 X 열성만 검증해보고 만약에 X 열성이 안 돼. 그러면 상염색체 유전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우성 열성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 거고 얘도 중요한 단계인 거지. 그럼 가보면은 예를 들어서 실제로 X 우성이 안 돼요. 보면은 X 우성이라는 거가 만족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열성 형질인 정상 여자의 아빠도 정상, 아들도 정상이어야 된다. 근데 여기 봐봐. 정상인 여자 있는데 아빠도 걸렸고 아들도 걸렸잖아. 하나만 있어도 모순인데 둘 다 모순이네. 그치? 그러니까 이 유전 현상은 X형 생체 우성은 최소한 아닌 거야. 이해돼? 이렇게 따져도 돼. 처음에 애초에 근데 우리가 열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닌 게 되겠지. 그러면 그 다음 해줄 게 뭐야? X 열성 검증해줘야겠지? X 열성 검증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열성 표현형이니까 유전병 걸린 여자를 보면 돼. 근데 유전병 걸린 여자가 없네? 지금?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못하는 거야 그냥. X 열성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안타깝지. 그러고 나서 자료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봐봐. 지금 봐봐. X 열성이 되네 안 되네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정목 생명이 X형 생체 열성이라는 걸 모르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야. 이런 문제들. 그래서 문제에서 정목 생명이라는 걸 언급해줬고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듯이 특정한 유전병을 완벽하게 언급했다. 그리고 걔네들에 대한 정보를 안 줬어. 어떤 문제는 진짜 특이한 유전병 이름 얘기한 다음에 뭐 상념색체, 우성유전자 이렇게 줄 때도 있어. 그런 거는 교과서에서 안 나왔을 경우고 교과서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방금 말한 정목생명 혈우병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냥 준다고.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거 나오면 사실 1, 2번 단계에 생각해도 되는 거지. X형 색채 열성이라는 게 정해지는 거니까 그 순간. 알겠죠? 그거는 이제 그런 특별한 몇 가지는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X형 색채
열성 X 열성 유전이다. 누가? 정록 생명이. 그 상태로 풀면 됩니다. 그러면은 열성 유전자, 우성 유전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유전자형, 가계도에서의 1차 목표는 유전자형을 써줄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써보면은 X형 색채니까 선생님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유전자형 쓸 때 X형 색채니까 남자는 XY를 갖고 있겠지? 여자는 XX를 갖고 있을 거야. 근데 남자는 지금 유전병 걸렸잖아? 그치? 그러려면은 스몰 a가 있어야겠지. 열성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겠지. 그래야 유전병을 나타낼 수 있잖아. 맞아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요. X형 색채인데 열성인 스몰 a를 가지는 X형 색채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되고, 내가 선호하는 방법은 이거야.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차피 반대쪽에 Y 써주면은 얘는 X에 있는 애겠구나라는 정도는 알잖아. 그치?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려면 편하지. 염색체를 그려야 할 때가 있고 안 그려도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하나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릴 필요가 없어. 자, 남자는 걸린 사람이 이렇게 되죠. 왜? 남자는 X형 색채를 하나만 가지니까 열성을 하나만 갖고 있어도 그 표현형이 드러날 수 있죠. 그치? 근데 여자는 X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여자가 열성 표현형을 나타낼 거야? 그러면 스몰 a를 두 개 가져야 되는 거야. 그게 차이다. 남자는 스몰 a를 하나만 가지고도 열성 표현형을 드러낼 수 있지만 여자는 무조건 스몰 a를 두 개 가지지 않는 이상은 다 우성 표현형이 되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두 개가 다 열성이어야지만 열성이 나오는 거 아니야. 만약에 반대쪽에 우성이 존재하는 순간 얘는 표현형이 우성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스몰 a를 두 개 가져야지만 스몰 a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겠지? X든 상이든 상관이 없어. 여자는 X도 두 개, 상도 두 개씩 가지니까 염색체를. 됐죠? 자, 그러면은 해볼게요. 일단 나머지 유전자를 써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정상이니까, 그러니까 정상을 나타내는 라지 A 가져야 되고, 근데 X형 색채 있으니까 반대쪽은 Y가 되겠죠. 얘도 정상이고 Y. 얘 같은 경우는 자기는 정상인데 스몰 a를 가지는 아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아들의 X형 색채는 누구한테서 와? 무조건 엄마한테서 온단 말이야. 아빠는 아들한테 Y밖에 못 줘. X를 줄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유전자형은 라젠이 스몰 a가 될 거야.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여자도 자기 스스로는 정상이니까 정상 유전자인 라지 A를 가져야 되는데 아들이 스몰 a를 가질 수 있으려면은 자기가 스몰 a를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스몰 a라는 유전자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아래 자손들을 보면서 추론해 나가는 거예요, 유전자를. 얘는 결정할 수가 없겠죠. 자신이 우성이니까 정상이니까 라지 A를 가지는데 여기에 뭐가 오든지 사실 정상인 아들은 만들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지. 사실 이 문제에서는 저렇게 굳이 다 싹 다 유전자를 그렇게 해보지는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적용하는 연습 그리고 가계도에서 어떻게 유전자형들을 밝혀나가는지 그거는 계속 아래 위에 유전관계를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들이 우성 열성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이건 어쨌든 간에 아빠는 엄마한테 누구한테서든지 와야 돼. 그치? 엄마 아빠가 다 우성 갖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열성 갖고 있는 자손이 생길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런 사실들을 토대로 추론해 나가는 거야. 이거는 교과서에 없어. 알려줄 수도 없고 문제 안에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지. 너희가 직접 연습하는 수밖에 없고. 오케이? 근데 뭐 어려운 사실은 아니니까. 나한테 있는 건 엄마 아빠한테 누군가한테 있겠지. 그지? 남의 집 자식이 아닌 이상. 내가 만약에 어떤 유전을 갖고 있으면 엄마한테나 아빠한테는 있겠지. 이게 유전의 정확한 뜻이잖아. 엄마 아빠 거를 물려받는다는 거. 그죠? 아무튼.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밝혀놓고 보기를 보겠습니다. 8이 누구냐면 얘야. 얘인데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 보면 요거는 외워야 되는 건데 요것도 나중에 이제 비분리 단원으로 가면은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 해줬는데
성형색체가 원래는 남자는 XX, 그 다음에 남자는 XY, 여자는 XX 이렇게 딱 가져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비분리라는 현상,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애는 정상적이지 않은 염색체를 가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XY랑 XX인데 어떤 경우가 존재할 수 있냐면은 X 하나만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XXY로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자세한 경위는 따져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떻게 생기느냐 아까 염색체 분리할 때 X 염색체가 이렇게 여자가 있는데 그치? 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X 염색체랑 Y 염색체 이렇게 가지잖아 그치? 근데 얘네 둘이 분리 이 두 개의 X가 또는 X랑 Y가 분리되는 게 1분열에서 분리될까? 2분열에서 분리될까? 1분열? 2분열 그다음에 여자가 갖고 있는 두 X 얘네들은 상동이야 아니야?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 1분열이야 2분열이야? 1분열의 진리야 그치? 그러니까 1분열에서 만약에 비분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X가 원래 하나 나눠져 들어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다 이동한다고 그럼 이쪽은 어때? 아무것도 없어 성염색체가 그런 난자가 생길 수 있겠지 정자도 마찬가지야 원래 X랑 Y가 1분열에서 한쪽으로는 X, 한쪽으로는 Y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어떠한 유전지 간에 한쪽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럼 반대쪽에는 없겠지. 그럼 이런 애랑 이게 또 이제 분리되고 나면은 이제 X 두 개짜리가 되겠죠. 여기 X가 이제 XX니까 이렇게 X 염색체가 염색 분체 하나씩인 게 될 거야. 어쨌든 그거는 지극함으로는 이제 좀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서는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난다는 생각을 하고 보면 되겠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굳이 그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염색 분체가 들어있겠죠. 분리되겠지. 염색 분체가 이렇게 두 개가 분리되겠지. X 하나, Y 하나. 여기는 X가 염색 분체가 두 개씩 있었으니까 하나씩. 되나요? 저 빈 공간은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성염색체만 그렸으니까 나머지 상염색체는 제대로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분리가 돼서 만들어진 생색고는 염색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 상염색체 22개에다가 X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상염색체 22개에다가 Y를 갖고 있어야 돼.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 여자 같은 경우는 Y를 만들 수 없지만 남자는 Y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치? 근데 이런 애들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22개만 있는 거야. 상염색체. 하고 성염색체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런 애가 만든 남자랑 예를 들어서 이런 애랑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22개의 상염색체만 있어. 거기에 22개의 X염색체를 가지는 정자를 만났어. 그럼 어떻게 돼? 44개에다가 X 하나만 딱 들어오겠지. X가 2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들어오겠지. 그게 누구라고? 이런 상황. 저거를 터너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할 거야. 터너 증후군. 그럼 얘를 클라인펠터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되는 사실이니까 하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얘 같은 경우 어떻게 생기겠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분리가 안 일어났어. 그러면 분리가 안 일어난 상태에서 만들어진 얘는 염색체를 표현하자면 어떻게 돼?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분리됐으니까 22개고 근데 X가 2개 들어있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런 애랑 그런 난자랑 정상적으로 한 Y를 갖고 있는 정자랑 만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44개에다가 XXY가 되겠지. 이렇게 클라인펠터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처럼 X랑 Y가 분리가 안 됐어.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정자는 유전자를 쓰자면 염색체를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염색체가 갖고 있겠지. 그치? 그럼 그런 정자랑 정상적으로 생식고 분열이 일어나는 난자가 만나면 이렇게 돼도 얘네 둘이 만나도 이런 식의 조합을 가지겠죠. 어떤 식일지 몰라. 엄마 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생겼는지 아빠 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X, X, Y를 가지는 경우는 클라인펠터 증후군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죠? 그럼 만약에 저
성형색치를 안 가지는 거랑 두 개 가진 거랑 만나면은 운 좋으면은 그냥 정상이 생겨요. 그런 문제 나와요. 그래서 엄마한테서도 비분리가 일어나서 XX가 왔어. 근데 아빠한테서 비분리가 나서 여기서 생긴 정자가 온 거야. 그럼 여기서 생긴 정자는 성형색치 없이 딱 22개의 상형색치만 갖고 있지. 이런 애랑 만나면 정상적으로 44 더하기 XX가 되니까 정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유전적으로 다 상형색치 22개 빼고 다 엄마 것만 받았겠지. 그걸로 구분하는 거야. 정상적으로 분리가 돼서 만들어진 난자랑 정자가 만나서 생긴 것이냐, 아니면 둘 다 엄마 거네. 한쪽은 아빠 거고 한쪽은 엄마 거여야 되는데 자손을 봤더니 둘 다 엄마 걸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의심을 해야지. 아, 이거 엄마 쪽에서 분리가 안 일어났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나중에 비분리 문제에서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야. 그 방금 네가 질문한 게. 지금은 그냥 비분리가 일어날 수 있다까지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그냥 조금만 더 이거 살짝 부연 설명하면은 성형색체가, 이거는 생물학적인 얘기인데, 원래 발생 과정에서 처음에 이게 생식 원기라고 불러요. 생식 원기가 뭐냐면은 그 생식 원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팔다리도 원기, 그러니까 근원이 되는 기관,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인 건데, 거기서부터 발생이 막 이렇게 자라가지고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머리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처음에 수정란 상태에서 안활이 이루어지면은 생식 원기를 당연히 가질 거고, 그 생식 원기가 여성께 될 거냐 남성께 될 거냐가 성형색체가 결국 결정하는 역할이야. 그래서 원래 애기들은 겉으로 보면 너네 딸이냐 아들이냐, 너네 애기들 본 적 있어? 너네 주변에 애기 낳은 뭐 누나나 형이나 아는 사람 있어? 있어? 애기 보고 나서 딱 성별 정확히 맞췄어? 안 듣고. 내가 막 그거 여기서 퀴즈 내면 너네 정답을 한 50%도 안 될걸? 이제 그러면 실수를 하는 거야. 제대로 듣지도 않았는데, 어머, 딸이 참 예쁘네요. 아, 아들인데요. 이러면 이제 서로 민망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애기들은 성별 구분이 생식기로밖에 잘 안 돼. 근데 이게 사춘기를 지나면 우리가 그래서 2차 성징이라고 하잖아. 이제 여자가 겉으로 보기에도 여성스러운 여성의 특징을 가지게 되고, 남자는 겉으로 보기에도 남성의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는, 그게 2차 성징인데, 어쨌든 처음에는 생식기로만 딱 구분이 가능하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근데 그 생식 원기를 남자 거로 만드는 게 Y고, 만약에 그대로 두잖아? 아무런 작용 없이 그대로 두면 그건 무조건 여자께 돼. 즉 Y형 색체가 있으면 남자고 없으면 여자야. 그냥 성 결정 방식이. 그래서 XX가 여자가 되는 거고 XY가 남자가 되는데, 그 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나중에 터너 증후군이랑 클라이벨트 증후군의 증상도 배울 건데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야. 터너 증후군에는 X 하나만 있는 사람이야. Y가 없어. 그럼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지? 생식 원기를 남자 거로 만드는 게 Y라고, 남자의 생식기 형태를 만드는 게 Y라고. 근데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 두면은 여성의 생식기 형태로 발달한다고. 그래서 터너 증후군은 겉으로 보면 생식기가 여성이야. 근데 문제는 뭐야? X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부족해. 그래서 불임. 정상적인 여성처럼 아이를 낳을 수는 없어요. XXY는 겉으로 보면 남성의 생식기가 달려있겠지? 근데 1대1의 비율이어야 되는데 2대1의 비율이니까 남성의 생식기가 제대로 발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자 올림픽이야. 들었어. 얘기했지? 너 언제 들었냐? 저번 주 수업. 얘기했어? 네. 그거 얘기했잖아. 클라이펠트 얘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런 사람들은 똑같이 이렇게 감성 분야를 할 때도 똑같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애가 생리세포를 만들 때는 XXY를 어떻게든 2대1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들어가니까 X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Y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XX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XY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유전자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게 다 생식 능력이 없어. 실제로 자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형색체가 하나만 들어가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식세포 분열이 잘 안 일어나. 그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려면 성호르몬이 필요하거든. 적절한 성호르몬의 비율이 필요해. 여자가 남자를 배출하고 남자가 정자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적절하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야. 근데 그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세팅이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성형색체의 비율에서 나오는 거라고. 근데 그게 깨졌으니까 제대로 된 정자는 어때?
분열만 되면 끝이냐? 정자가 어때야 돼? 난자를 찾아갈 수 있는 운동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 운동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럼 얘네가 만든 정자들은 충분히 발달을 못하니까. 난자도 마찬가지야. 난자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정자를 받아들이고 정자 봤어? 하고 그냥 이게 아니야. 걔네들도 정자가 우리까지 엄청난 역할들을 해요.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물질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충분히 넣어주지 못하니까 제대로 생식이 일어날 수가 없어. 실제로 또 자궁의 기능도 그 다음에 수정만 되면 끝이야? 그거 아니잖아. 자궁에 착상을 해서 발생이 진행돼야 되는데 근데 이런 애들은 그 여성의 생식기 자체가 정상적으로 발달을 못했기 때문에 진짜 운 좋아서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착상과 그 이후 발생 과정을 버텨줄 수가 없는 거지 그 사람의 몸이. 그래서 불임입니다. 수정에 대해서 보통 다 유산돼요. 뭐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외우라는 거지. 성능 세차 저거고 이렇게 X 하나밖에 없다. 터너 XXY다. 클라인펠터 외우면 되는데 선생님 외운 거는 보통 X랑 XXY랑 관련된 게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오거든. 짧으니까 염색체가 적어 짧게 이름 부르고 염색체가 많네 길게 이름 붙인다. 그냥 이렇게 외웠어요. 외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죠. 니에는 정록 생명 대립 유전자 8번의 정록 생명 대립 유전자는 1로부터 물러가는 것이다. 그쵸? 이걸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얘의 유전자형이나 염색체를 정해줄 수 있는 힌트가 되거든. 얘는 누구한테서 받아야 돼? 이 스몰 a를 여기서 받아야 되지. 여기서 받을 수가 없어. 여기서 받아야 돼. 그치? 여기서 y 줘야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 아까 말했듯이 XXY가 아빠한테서 XY가 다 오고 엄마한테서는 X 하나가 올 수도 있다면서요. 그러면 아빠에게 있는 X 염색체에 들어있는 염색 유전자도 이 경우는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왜냐면 지금 8번이 XXY니까 지금 8번의 핵형을 지금 그림 다 나타냈는데 8번의 핵형이 XXY니까 만약에 아빠가 이거 두 개 가졌다? 그럼 아빠의 X에 들어있는 것도 올 수 있지. 정상적이 아니지만 근데 지금 아빠 라진이 갖고 있잖아. 그지? 엄마 쪽에만 스몰 A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얘는 여기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스몰 A 누구한테서 받았어? 아빠한테서 받았지. 그치? 아빠가 줘야 돼. 저 여자한테는 아빠는 무조건 딸한테는 X를 주잖아. 근데 엄마 이 친구의 엄마가 갖고 있는 스몰 A는 여기서 온 거지. 이쪽에서 라지 A를 준 거고 그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1번부터 온 것이다가 맞는 말이 되고요. 디귿은 그냥 맞다고 하시면 됩니다. 네. 디귿은 맞아요. 근데 왜 그런지 설명하려면 비분리 개념을 더 많이 들어가야 돼서 여기까지만. 디귿 맞아요? 네. 왜 틀렸다고? 2분열 올게요. 이거는 2분열에서 비분리된 난자다. 디귿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난자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건 맞아. 아빠 쪽에서는 비분리가 일어나면 안 되고 얘는 엄마 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엄마가 라지 스몰 A인데 스몰 A 두 개 가져야 되니까 2분열 비분리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되거든요. 그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남자가 염색체 두 개 남겨준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아빠가 두 개 남겨줬으면 얘가 라지에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라지에를 가지는 순간 정록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지. 라지에가 정상인데 우성이니까. 아빠가 남겨준 게 아빠는 Y만 남겨준 거야. 아니 아빠가 남겨준 게 아빠 쪽에 아빠 생식세포 그게 XY는요? 아빠가 만약에 XY를 남겨줬으면 지금 아빠의 X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뭐야? 라지 A잖아. 아빠 자체가 이제 XXY 거죠. 아니 얘가 XXY지. 얘가 XXY. 형이랑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럼 엄마는 애초에 엄마가 비분이니까. 엄마가 비분리가 일어나서 XX를 줄 수 있잖아. 아빠는 Y를 정상적으로 주고. 그래도 XXY가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구분했냐는 거는 아빠가 만약에 XY를 주고 엄마가 정상적으로 X를 줬다면 라지 A가 얘한테 왔어야지. 아빠가 라지 A 갖고 있으니까 X에다가. 엄마가 준 저 X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1분열이랑 2분열을 구분하는 방법인데 얘네 둘이 분리되는 게 1분열이고 요거 복제된 염색분체가 분리되는 게 2분열이잖아.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줬으면 1분열 비분리인데 얘는 1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2분열에서 근데
A라고 표현되어 있는 염색 분체가 두 개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따로 떨어뜨려서 넣었어야 되는데 이거 미처 떨어뜨려 넣지 못하고 다 넣어버린 거지. 그러면 X Y가 되겠죠. 그렇게 좋아. 그래서 스몰 A만 넣은 거야. 정확히 말하면. 자, 넘어가자. 우리 오늘 할 게 많아. 15번. 비분리 개념이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괜찮고요. 지금 너네가 방금 이 문제에서 확인했어야 되는 건 뭐야? 내가 말했던 1, 2, 3단계 잘 적용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자손의 표현형을 알았을 때 부모의 유전자형 내가 쓸 수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해. 지금은 그것만 잘해도 성공이야. 너희를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니고 그것부터 시작이라서 그래. 그거 달고 나면 다음 거 하면 당연히 좋지. 자, 15번에서 가계도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야지 이게 올라가는 의미가 있지. 처음부터 딱 잘해버리고 싶으면 그 마음은 알겠지만 잘하는 것도 결국 그 단계를 따라하고 가면서 잘하면 돼. 1단계부터 10단계 있는데 바로 10단계 하려 하지 말고 내가 10단계 하고 싶어? 그럼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빠르게 진행하면 되는 거지. 바로 10단계를 하는 거거든. 그게 확실하지. 자, 얘는 AB형, O형, AB형, A형, B형, A형, A형. 자, ABO식 혈액형은 목대립 유전의 대표적인 현상이죠. 그건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ABO식 혈액형 말고 라지 D 스몰 D로 표현되는 라지 D 스몰 D로 표현되는 요놈의 유전병의 현상이 뭔지를 파악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아까 적용하라고 했던 1, 2, 3단계를 적용하면 되는 거야. 1단계가 뭐였어? 부모가 똑같은 표현형인 걸 찾으라고 했지? 그러면 부모의 표현형이 우성, 자손의 표현형이 열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부모가 같은 경우가 없어요, 그죠? 얘네 둘도 혈액형 말고 나머지 그 라지 D 스몰 D로 표현되는 유전병에서 표현형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1번에서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거야. 1단계에서는 이 문제는 됐나? 됐어요? 2단계로 가면은 X형 색채 우성이냐 X형 색채 열성이냐 결정하라고 그랬죠? 뭐 가지고? 열성 여자 가지고 계속 반복이야. 자, 그러면은 X형 색채 우성이라고 하면은 정상 여자가 열성 여자니까 정상 여자를 볼까? 자, 정상 여자 봤을 때 아빠도 정상, 아들도 정상이어야 된다고 그랬어. X 우성이려면. 그치? 근데 여기 봐봐. 몇 번이야 이거? 번호는 안 붙어있지만 이 친구 봤는데 아빠가 걸렸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순이라서 X 우성은 아닌 거야. 지금 이 유전병은. 이런 식으로 소거하는 거라고. 자, 두 번째. 만약에 X 열성면 뭐 봐야 된다고? 열성 여자 봐야 되니까 유전병 여자 보면 된다고. 유전병 여자를 중심으로 아빠와 아들 보면 되는데 자, 유전병 여자를 봤더니 아빠 걸렸고 아들 걸렸네요. 그치? 그러니까 X 열성이다가 아니고 X 열성을 뺄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됐을까? 됐죠? 그러니까 일단은 X 열성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 맨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오냐면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BO식은 상염색체 유전이야. 복대립 유전 ABO식은 당연히 성염색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상염색체 유전인 거니까. 그래서 ABO식 유전 혈액형이 상염색체에 있다면 어쨌든 걔는 아니구나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봐. 두 번째 우성으로 유전되는 유전병이래. 지금 라지 D 스몰 D가 우성이라고 조건을 줬어. 문제에서 우성으로 유전되는 유전병이래. 그지? 근데 X 우성은 안 된다라고 판명 났잖아. 맞아? 그럼 그 둘을 중앙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야? 상염색체 유전이구나. 우성 유전이라고 했거든. Y는 아예
아예 고려 안 해도 돼요? Y는 얘가 걸렸으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죠. 여자가 걸리면 Y는 무조건 배제지. 됐어요? 그래서 요 유전은 상념색체 우성 유전이고다가 요 2단계에서 얘를 소거한 것과 문제에서 우성 유전이라고 준 두 가지 사실이 조합돼서 결정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소거법도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를 결정짓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결정됐으면 뭘 해야 된다고? 유전자형을 써야 된다. 유전자형을 써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그러면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야? 만약에 ABO식이랑 같은 염색체에 있어. 그러면은 유전자형을 쓸 때 그 염색체를 그려주고 여기에 A 있고 여기에 B 있고 여기에 라지 있고 여기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 얘가 갖고 있는 라지 D나 스몰 D의 유전자가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랑 어떻게 같이 다니는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그거 우리가 연관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치?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연관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관되어 있잖아. 그러면 아빠는 누군가에게 라지 A를 주는 순간 무조건 라지 D를 같이 주게 되는 거야. 그 이외를 생각할 수가 없어. 라지 A를 주면서 스몰 D를 주는 경우는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서로 다른 염색체 있냐 없냐도 밑줄 쳐줘야 되는 부분인 거야. 문제 읽을 때. 알겠지? 근데 지금은 얘네들이 서로 다른 염색체 있다 했으니까 그냥 ABO식은 ABO식대로 따지면 되고 ABO식에 대해서는 A, B라는 유전자형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D에 대해서는 우성 유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얘가 일단 라지 D를 가진다는 사실까지 써주면 되지. 그 다음에 엄마는 O형이니까 ABO식형에 대한 유전자형은 O5죠. 이건 쓸 줄 알지? 윤서 쓸 줄 알지? O형은 O5, A형은 AB, A형은 AA 아니면 AO, 그치? B형은 BB 아니면 BO. 이건 쓸 줄 알죠? 그 다음에 우성 유전인데 상남색체 우성 유전인데 근데 안 걸렸어? 정상이야? 그치? 그럼 얘는 열성 형질인 거잖아. 맞아? 열성 형질 나타나면 어떻게 해? 스몰 D여야지. 열성이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형은 열성만 모아놓은 것밖에 없어요. 우성을 같이 가지는 순간 무조건 안 드러나니까. 그래서 열성 애들을 먼저 써주는 게 편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유전자형 쓸 때 첫 번째로 써줄 수 있는 건 열성 애들. 두 번째는 우성이나 열성이 결정된 다음에 남자들이 쓰기가 더 편해. 왜냐면은 남자는 라지 A, Y 아니면은 라지 스몰 A, Y. 남자는 그렇잖아. 남자 X형 색체에 있다면. 그지? X형 색체에 있다면은 남자를 먼저 써주는 게 편해요. 왜냐면 여자는 라지 A일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고 몰라. 근데 남자가 X형 색체 우성 유전이면은 무조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풀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도 B형인데 아빠한테서 B 받고 엄마한테서 O 받았겠지? 아빠한테서 하나, 엄마한테서 하나니까. 돼요? 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빠한테서 하나, 엄마한테서 하나 받아서 정상이 나온 거야. 그치? 근데 정상이 나오려면 스몰 D잖아. 지금은 우성 유전의 현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빠가 스몰 D를 갖고 있어야지. 유전병이 나타나지 않는 정상인. 그치? 지금 상황이 얘가 유전병인 거고 얘가 정상이니까. 그래서 정상이면 무조건 스몰 D를 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아빠한테서도 하나 받아야 되고 엄마한테서 하나 받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요거 써주는 거 이해됐어? 지금까지? 다 됐어? 그럼 얘도 빠르게 써볼게. 얘는 이렇게 되겠지? 얘는 A형이니까 A5에 라지 D 스몰 D가 되겠네. 얘는 AB에 스몰 D 스몰 D가 되겠네. 얘는 A형인데 A일지 A5일지 알 수 없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쪽은 라지 D 스몰 D라는 건 분명하지. 일단은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밑줄 표현을 되겠죠. 자, 그럼 볼까 이제? 2가 누구냐면 얘죠, 얘. 얘가 1로부터 A 유전자랑 스몰 D를 받았다.
맞나요? 한번 볼까? 자, 얘는 누구냐면 얘야. 그러면은 엄마는 O형만 갖고 있으니까 A를 당연히 아빠한테 받았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아빠랑 엄마한테 지금 보니까 얘는 우성 유전이니까 우성 유전자를 누군가한테 받았어야 되는데 우성 유전자는 누구한테 있어? 아빠한테 있어. 그러니까 아빠한테서 라지 D를 받은 거고 스몰 D는 엄마한테서 받은 거지. 그래서 기억 설명지가 틀린 거야. 됐어?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 안 되면 바로바로 지금 얘기해줘야 돼. 뒤에 계신 분은 이해돼요? 이해됐어? 윤서는? 한 번 더 해줘. 오케이. 자, 요 두 개가 요거 한 쌍, 요거 한 쌍이지 지금, 그치? 한 쌍은 어때?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 어쨌든 뭔지는 정확히는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한 개는 아빠한테서 오고 한 개는 엄마한테서 온 거야. 그지? 근데 그러면 뭘 봐야 돼? 엄마 아빠가 뭘 갖고 있는지를 봐야지 얘한테 뭘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잖아. 그죠? 그 A가 결국 우리가 지금 A라고 써놓은 거 이 정도는 알 거고. 그러면 볼게. 얘는 A 하나, O 하나 갖고 있어. 혈액형에 대해서는. 그치? 근데 엄마는 혈액형 유전자를 O밖에 안 가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A가 누구한테서 온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아빠한테서 온 거라는 걸 알 수 있지. 즉 1번에서 온 거지. 거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두 번째, 유전병에 대한 특정한 유전병에 대한 유전자를 봐야 되는데 얘는 어쨌든 간에 아빠한테서는 엄마한테서 하나씩 받아서 라지 D, 스몰 D가 와야 돼. 그치? 근데 엄마 거를 보니까 엄마는 갖고 있는 게 스몰 D밖에 없지. 그럼 엄마가 얘한테 줄 수 있는 건 스몰 D밖에 없어.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라지 D는 누가 줘야 되는 거야? 아빠가 줘야지. 엄마가 못 주니까. 그래서 아빠는 라지 D, 스몰 D 중에서 무조건 라지 D를 얘한테 줬다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야 저 유전자가 완성되니까. 이 관계는 계속 될 거야, 가계도에서. 얘가 이거니까 얘가 이거 되고, 얘가 이거니까 얘가 이거 되고. 이런 식으로 논리적 관계를 생각해서 유전자형 밝히는 연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지? 이게 가계도 문제의 가장 큰 스킬이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가에서 두 형질의 표현형이 모두 3과 동일한 확률. 자, 3은 뭐야? 3은 B형이면서 정상이네.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본 게 뭐야? 이 둘이 아이가 하나 더 나왔을 때 B형이면서 정상이 나올 확률 어떻게 되니? 이거 물어보는 거야. 맞아? 문제 이해됐어? 됐나? 됐다고 표현을 해주고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표현해줘야 돼.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이 진도를 못 나가. 윤서는 한 번 더. 오케이. 자, 지금 니은 선지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은 얘가 3번, 얘잖아 얘. 3번 얘잖아. 얘랑 표현형이 똑같을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 그치? 그러면 일단 얘의 표현형이 뭔지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 형질은 뭐야? 혈액형이랑 여기서 지금 특정하게 적어보이는 유전병. 그치? 그럼 혈액형에 대해서는 B형이고 그 다음에 유전병에 대해서는 정상. 유전자형으로 굳이 말하자. 대립유전자로 말하자면 스몰 D의 표현형인 거지. 스몰 D의 표현형. 이해돼요? 정상이 나와야 돼. 가에서 B형이고 정상 나올 확률 얼마냐고. 얘네 둘이. 요 부부가 아이 하나 더 낳을 때 요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됐어? 자, 요거 오늘 이따가 문제 풀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할 건데 확률 계산할 때 확률 계산, 자손의 확률 계산. 자손의 확률 계산에서의 기준은 뭐냐면은 항상 염색체 기준을 생각해줘야 돼요. 염색체 기준. 일단 적어놓고 설명을 해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이게 확률이 뭐 2분의 1이니 4분의 1이니 8분의 1이니 이게 결정되는 원리가 뭐냐면 나는 엄마한테서 온 상동염색체 하나, 아빠한테서 온 상동염색체 하나를 갖고 있어. 무조건. 어떤 개체든지 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상동염색체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은 거야. 맞지? 그러면 이게 감수 분열을 할 때 찢어진다 그랬지.
그치? 1분열에서 요렇게 두 개가 찢어지는 거잖아. 맞아? 2분열에서는 각각 요 염색 분체가 찢어지는 거.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그러면 잘 봐. 이게 찢어질 건데 이걸 찢어가지고 얘를 가질 거야, 얘를 가질 거야. 이거는 뭐야? 랜덤이지. 찢어서 노란색 가져갈 거야, 초록색 가져갈 거야. 이건 랜덤이라고. 맞아? 그러니까 초록색 가져갈 확률 2분의 1이고 노란색 가져갈 확률도 2분의 1인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봐. 만약에 어떤 개체가 라지 A, 스몰 a라는 유전자형을 갖고 있어. 오케이? 그리고 그 라지 A, 스몰 a는 요 염색체 위에 존재해. 그러면 뭐를 써줄 수 있냐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라지 A다. 그럼 나머지 쭉 써줄 수 있지. 그치?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 라지 A가 들어있어야 돼. 여기 노란색에만 같은 지점에는 스몰 a, 반대쪽에도 스몰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지. 이게 바로 염색 분체와 상동 염색체의 정의잖아. 맞아요?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연결할 거냐? 내가 얘를 갖고 있는데 라지 A, 스몰 a를 둘 다 가지고 있는데 내 자식한테 라지 A를 줄 확률이 얼마냐는 거야. 나는 일단 둘 중에 하나만 줄 수 있어. 정상적이라면. 맞아? 내가 일반적으로 돌연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두 종류 중에 한 종류만 줄 수 있는 거야. 그치? 왜? 생식 세포 형성 과정에서 얘가 쪼개져서 얘 하나만 들어갈 거거든.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초록색 염색체를 줄 확률이 2분의 1이고 노란색 염색체를 줄 확률이 2분의 1이야. 근데 나는 라지 A를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초록색 염색체를 줘야 되지. 그래, 초록색 염색체를 넘겨줘야지만 라지 A를 내 자손한테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라지 A, 스몰 a를 가지는 개체가 라지 A를 자손에게 줄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거야. 왜? 염색체가 들어있어. 염색체 기준으로 흘러가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 나중에 연관돼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같은 염색체 상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래. 만약에 염색체가 서로 달라. 지금처럼 ABO식 혈액형이랑 요 유전병의 유전자는 전부 다른 염색체에 들어있어. 그치? 그 말은 자, 요 개체가 자손한테 A를 줄 확률이랑 O를 줄 확률은 각각 2분의 1이야. 그치? 그거랑 이 개체가 자손한테 라지 D를 주냐 스몰 D를 주냐 이것도 2분의 1씩인데 그 둘이 서로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지. 그게 우리가 배웠던 동물의 법칙이야. 염색체가 다르면 확률 계산을 그냥 따로 해서 염색체 기준으로 분리해서 곱으로 연결해주면 돼요. 염색체가 다르다면. 근데 같은 염색체에 있을 때는 이제 고려를 해줘야겠지. 예컨대 만약에 지금 아까처럼 연관되어 있다고 해보면 A, O, O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에 스몰 D가 같이 들어있어. 라지 D도 같이 들어있고. 만약 이렇다고 해보자. 지금은 아니야. 근데 이렇다고 해보자. 그러면 봐봐. 라지 A가 A 변식형에서 A 유전자랑 라지 D를 줄 확률 자손한테 줄 수 있어 없어? 없지. 나랑이 없지. 여기 만약에 지금 AO가 A랑 그러니까 ABO식 혈액형 유전자랑 유전병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 있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치? 그러면 자손한테 A와 라지 D를 같이 줄 확률은 없어. 빵이야 빵. O랑 스몰 D를 같이 줄 확률도 0이야. 그 다음에 라지 A랑 스몰 D를 같이 줄 이게 세트로 2분의 1이 들어가는 거지. 얘 2분의 1, 얘 2분의 1이 아니라 같이 주는 게 2분의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왜 이게 중요하냐? 봐봐. 지금처럼 A, O, O 그리고 이거랑 다른 염색체에 지금 라지 D랑 스몰 D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지. 그치? 지금은 서로 다른 염색 이게 지금 문제 상황이야. 맞아? 자, 요때 자손한테 라지 A랑 스몰 D를 줄 수 있는 확률을 생각해볼게. 문제 상황이 됐어? 가도 되지? 자, 그러면
둘 중에 라지 A를 줄, 라지 A는 미안하지만 되게 습관으로 나와서 그래. 둘 A랑 O 중에 A를 줄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의 확률로 A를 줄 수 있어. 둘 중에 스몰 d도 2분의 1의 확률로 줄 수 있어. 그치? 근데 둘은 동시에 일어나야 되지. 우리 중학교 때로 돌아볼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의 수나 확률 구할 때 어떻게? 곱하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더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나줘야 돼. 한꺼번에 줘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곱하게 돼서 이러한 객체가 자손한테 요거 두 개를 줄 확률은 4분의 1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나의 염색체에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줄 확률이 뭐라고? 2분의 1이라고. 더 확률이 높아진다고. 얘네 둘을 같이 줄 확률이 높아진다고. 연관되면은 확률 체계가 달라져요. 왜 달라져? 염색체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요 염색체를 가질 확률이 2분의 1이고 요 염색체를 가질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그 말은 이 염색체에 들어있는 모든 유전자를 가질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에 같이 있느냐 아니면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느냐를 구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확률 계산에서 벌써 차이가 나니까. 확률 계산도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표현형도 차이가 나요. 왜? A면서 우성 유전자를 가지는 표현형은 자손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 경우는. 근데 이 경우에는 A를 가지면서 우성 유전자 가지는 애 만들 수 있잖아. 표현형의 개수도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에 같이 있는지 여러 개의 이제 유전 형질이 하나의 염색체에 같이 있는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 구분하는 게. 자, 확률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 염색체 기준으로 왼쪽 거 받을 확률, 오른쪽 거 받을 확률 2분의 1, 2분의 1.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도 볼까? 이제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 지금 니은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얘네 둘이 자손 낳아서 가를 만들 건데 가란을 낳을 건데 걔가 요런 표현을 가질 확률 물어보고 있어. 그치? 자, 그러면은 요렇게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 친구랑 요렇게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 친구가 지금 아이를 낳는데 그래서 B형이 나오길 바래. 그러면은 염색체가 다르잖아. 유전자 지금 혈액형이랑 유전병이랑 아예 염색체가 다르잖아. 지금 문제에서는. 그럼 따로 생각해 주라고. 구분을 먼저 해서 일단 B형을 만들 확률을 먼저 생각해 주고 그 다음에 정상을 만들 확률을 생각해서 곱해주면 답이 나온다. 왜? 어차피 염색체가 다르니까 서로 영향을 안 미칠 거거든. 됐어? 자, 그러면 A, B라는 유전자를 가지는 부모랑 A5를 가지는 A, B, A5를 가지는 사람 사이에서 B형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가능한 경우가 뭐야? 여기서 B 받고 여기서 O 받으면 되지.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라도 A를 받는 순간 나가리야. B형이 될 수가 없어.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B형이 될 확률은 뭐야? 둘 중에 무조건 B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2분의 1의 확률로 B를 받아야 되고 둘 중에 무조건 O를 받아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O를 받아서 자손이 B형일 확률 4분의 1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스몰 d가 돼야 되는 거지. 표현형이 스몰 d니까. 그치? 그러면 요 두 개랑 요 두 개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은 자손한테 아무거나 줘도 되지. 아무거나 줘도 상관없지. 그런 애의 확률은 1이야. 왜? 아무거나 줘도 된다는 거는 모든 경우가 다 된다는 거니까. 됐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무조건 얘만 줘야 돼. 그러니까 2분의 1 해서 자손에서 스몰 d라는 유전자를 가진 확률이 2분의 1인 거야. 근데 이 둘 B형이면서 정상인 확률은 어때? B형이면서 정상인 상황이 지금 동시에 다 만족해줘야 되는 거지? 문제가 그렇잖아. 얘랑 표현이 같은 확률이라고 해서 두 가지 다 얘랑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둘을 곱해줘서 답이 8분의 1이 나온다. 될까? 그래서 니은은 맞죠?
디귿은 유전병이 있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아들은 모두 유전병을 가지다. 아주 틀린 말이죠. 이 말이 성립하려면 어떤 유전만 가능해? X형 색채 열성 유전만 가능하죠. 그치? X형 색채 우성이어야 안 되고 상형 색채 들어오면 안 돼. X형 색채 열성이어야 엄마가 유전병이 있다면은 열성으로만 갖고 있으니까 아들을 만들 때 엄마는 둘 중에 하나 줄 거란 말이지. 그리고 아빠는 무조건 Y를 주기 때문에 엄마가 주는 대로 결정된다고 형질이.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열성이 나오겠죠. 됐나요? 가게에서 하나 가정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걸로 그냥 가게도 다 채워지면 그게 무조건 맞는 거죠. 그렇게 푸는 게 좋죠. 그러니까 원래는 반대 상황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 주는 게 정석이지만 실제 문제풀이 상황에서 그것까지 확인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맞았다? 아무것도 모순 없이 다 들어갔다? 그럼 그냥 그렇게 가서 풀어도 돼. 괜찮아. 그건 이제 좀 나중에 쓰는 스킬이긴 하지. 자, 15번 됐으면 넘어가도 될까? 지금 배운 게 15번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배울 내용들 다 들어있는 거야 사실. 확률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가계도 따지는 방법 다 들어있는 거니까 꼼꼼하게 체크해서 오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자꾸 하나하나 다 이해시켜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자, 요거는 다인자 문제죠. 다인자 문제는 이따가 선생님이 다인자 한번 쭉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보도록 하자. 아직 다인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된 적이 없으니까 아예 다인자 한번 설명해야 되거든. 그거는 쉬는 시간 이후에 쭉 선생님 개념 설명할 거야. 다인자 개념, 확률 계산 개념 설명할 거니까 넘어가고. 25번도 마찬가지니까 27번도 마찬가지네요. 다인자네. 다인자가 어려웠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잠깐 쉬었다가 27분에 시작을 해서 복대립이랑 다인자 개념, 유전 문제, 걔네들의 유전 문제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이 쭉 한번 정리해주고 나서 요 세 가지 문제 22, 25, 27을 한번 다 다뤄봅시다. 그러고 나서 시간 나면 레벨 2 문제 한번 맛은 보자. 너네 레벨 1 다 풀어왔어? 50번까지 했어. 50번까지 했어? 총 몇 문제 있냐 이거? 55문제. 55문제? 둘은 나연이랑 윤선 딱 50개? 오, 그래도 야 50개나 풀었어? 윤선은? 47. 야, 왜 대단하다. 한 문제 푸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 빨리빨리 풀리던데. 그래? 똑똑한 거네요. 아니, 오히려 그 앞에 얘 유찬이는? 체크는 저기서 헷갈려 들어. 아, 세거 좀 들었어? 그 세거 구별? 잘했어. 오늘 또 집에 가서 레벨 2 풀면 되지.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 오늘 레벨 2 문제 듣고 레벨 2 풀면 되겠네. 훌륭한데? 쉬었다가 연습합시다.